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저에게 원하는 것은 변화와 혁신의 스피치 리더십을 원해서 제가 그동안에 평생 안 하다가 스피치의 기본 강의를 좀 해드리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복습은 다 두 가지만 합니다. 자, 가슴 펴고, 자, 1, 10, 100, 1000만의 법칙 시작. 1, 10, 100, 1000만의 법칙. 1, 10, 100, 1000만의 법칙. 1, 10, 100, 1000만의 법칙. 하루에 한 가지 이상 좋은 일을 하고, 하루에 한 가지 이상 좋은 일을 하고, 하루에 100자 이상, 하루에 10사람 이상 만나고, 하루에 100자 이상을 쓰고, 하루에 1000자 이상을 읽는다면, 나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요거 빠졌나요? 네. 여러분이 요거 제일 찾아내는가 안 찾아내는가 그거 보기 위해서 일부러 뺀 거예요. 아주 지적을 잘했습니다. 스타카토, 또박또박. 어떤 표현이냐? 날카로운 칼로 물을 자르듯이 1, 10, 100, 1000, 만의 법칙 시작. 1, 10, 100, 1000만의 법칙. 하루에 시작. 하루에 한 가지 이상 좋은 일을 하고, 하루에 10사람 이상 만나고, 하루에 100자 이상을 쓰고, 하루에 1000자 이상을 읽고, 하루에 10,000보 이상을 읽는다면 나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잘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음악을 하는 분들은 그 노래에 필이 없다, 감정이 없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렇게 읽는 것은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첫 글자에 힘을 주는 연습. 하루에 한 가지 이상 좋은 일을 하고, 하루에 10사람 이상 만나고, 하루에 100자 이상을 쓰고, 하루에 1000자 이상을 읽는다면, 1000자 이상을 읽고, 하루에 10,000보 이상을 걷는다면 나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여기에 특징이 뭐냐? 첫 글자에 힘을 주는 연습이 필요한 것이에요. 자, 1, 10, 100, 1000만의 법칙. 그게 시작. 1, 10, 100, 1000만의 법칙. 하루에 한 가지 이상 좋은 일을 하고, 조금 더 크게. 하루에 10사람 이상 만나고, 하루에 100자 이상을 쓰고, 하루에 1000자 이상을 조금 더 크게. 하루에 10,000보 이상을 걷는다. 액션. 나는. 자, 여기에서 액션. 자, 나는. 다시 나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해야만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feel, 감정이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이래야만 진정성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냥 낭독을 하면은 그냥 낭독이지 연설이 아니에요. 연설이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감동과 그리고 열정과 그리고 설득력을 갖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래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노래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노래를 하더라도 나훈아, 남진, 여자 가수는 뭐 조미미, 하춘화, 다 옛날 가수인가요? 뭐 김연자, 또 장윤정, 나름대로의 컬러가 다르잖아요. 그 똑같은 노래 하더라도 나만의 컬러는 첫 글자에 힘을 주는 것. 이거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이 미인대칭의 법칙이에요. 자, 저를 따라합니다. 미인대칭의 법칙.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며, 칭찬하자. 내가 먼저 웃으면서, 내가 먼저 인사하고,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을 끊임없이 칭찬해 주는 것. 우리가 제일 많이 싸우는 게 뭔가요? 왜 인사를 안 하느냐? 왜? 내가 선배인데, 내가 더 나이가 많은데 왜 인사 안 하느냐? 그거 가지고 싸우는 것만큼 유치한 게 없습니다. 인사는 누가 먼저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먼저 하면 되는 것이에요. 왜? 내가 선배라서, 내가 언니라서, 내가 형이라서 왜 먼저 인사하면 안 되나요? 먼저 인사하면 징역 1년에 처한다. 그런 법이 있나요? 없잖아.
내가 먼저 어서 오너라고 인사하면 어때요? 그 사람을 가장 존경받는 이유는 겸손할 때 존경받는 것입니다. 겸손할 때. 그게 제가 잘 안 돼요. 제가 잘. 그러나 저도 끊임없이 먼저 숙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인사한다고 해서 내가 낮아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인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고개를 숙이는 그만큼 나의 품격은 올라가는 것이에요. 내가 먼저 인사하면 되지. 어떻게? 웃으면서 인사하면 되는 것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식당에 가서 내가 먼저 앉아 있을 때 단 한 번도 앉아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누가 오는지 일어나서 인사 다 합니다. 그게 서로 간의 예의잖아요. 더 재밌는 것은 내가 갔는데 반은 일어나고 반은 안 일어난 적이 있어요. 힘들다고. 근데 그걸 가만히 그냥 있다가 와야 되는데 제가 축사하는 순간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내가 가서 일일이 테이블에 인사하는데 오늘 인사 안 한 분이 일어나지 않은 분이 50%입니다. 이야기하고 왔어요. 그 인사 끝나고 바쁘다고 나오는데 다 일어나더라고. 마음에 안 들면 안 듣는다고 말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싸울 때 왜 너는 내 마음을 몰라주느냐. 근데 말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신밖에 없어요. 신이 아닌 이상 말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 심정을 알겠냐. 물론 추측은 되겠죠. 어떤 심정이겠구나. 추측일 뿐이지 그 마음을 정확히 다 알지는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대화,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하지 않는데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뭐라고요? 칭찬을 하라.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 웃는 낯에 침 못 뱉는다. 이거 돈이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돈 안 들어가는 거잖아. 얼마든지 칭찬을 많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 같이 갑니다. 미인 대칭의 법칙. 크게 시작. 미인 대칭의 법칙. 크게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며 칭찬하라. 왜 이렇게 크게 써놨을까요? 왜? 강조, 악센트를 주라고.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며 칭찬하자. 자, 미인 대칭의 법칙. 크게 시작. 미인 대칭의 법칙.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며 칭찬하자. 자, 그 다음에 제가 20년 전에 제가 만들었던 교재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분들이 이 스피치의 기본적인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이걸 꺼내서 다시 만들었어요, 교재를. 그 이유는 제가 15기까지 강의를 진행하면서 특강 교수들 강의를 많이 하게 하고 저는 좀 안 하니까 그 뒤에 평가가 뭐냐? 책임 교수님 강의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연설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해서 제가 이제 옛날 20년 전에 교재를 다시 꺼내서 교재를 다시 만들었어요. 자, 이것은 3단계 점층 변화를 통한 스피치 연습이에요. 자, 나를 위하여 땀을 흘리고 시작. 나를 위하여 땀을 흘리고 이웃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이웃을 위하여 눈물을 조국을 위하여 피를 흘려라. 조국을 위하여 피를 흘려라. 3단계로 음을 올리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를 위하여 땀을 흘리고 나를 위하여 땀을 이웃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이웃을 위하여 눈물을 조국을 위하여 피를 흘려라. 조국을 위하여 피를 흘려라. 이렇게 해서 내가 무엇을 강조하는지, 이게 약간 20년 전에, 요즘은 그런 거 없겠죠. 뭐 다른 말로 표현해도 관계없어. 이렇게 3단계 점층법의 클라이막스 연습을 하는 것이, 우리가 노래도 높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고저장단의 변화가 있어야만 노래가 재밌듯이 연설도 이렇게 점층법이 필요해요. 자, 다 같이 나를 위하여 시작. 나를 위하여 땀을 흘리고 이웃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조국을 위하여 피를 흘려라. 75음 맞습니까? 맞습니까?
나를 위하여 땀을 흘리고 이웃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조국을 위하여 피를 흘려라. 이렇게 감정, 필이 들어가 있죠. 나를 위하여 시작. 나를 위하여 땀을 흘리고 이웃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강하게 조국을 위하여 피를 흘려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자리에 오기까지 피와 땀과 눈물 속에서 오늘의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이거 다 나오잖아. 피와 땀과 눈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는 여러분의 땀과 눈물 속에서 그리고 피를 흘리는 그 처절한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아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할 때 이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패부, 나의 가슴을 찌르는 그런 강렬한 대사가 되는 것이에요. 한 번 더. 나를 위하여 시작. 나를 위하여 땀을 흘리고 이웃을 위하여 눈물을 좀 더 강하게. 조국을 위하여 피를 흘려라. 요렇게. 그 다음 하나 더 할까요?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소금이 짠맛을 잃으며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짠맛이라는 것은 정말 짠맛. 여기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시작. 소금이 짠맛을 잃으며 이것은 정말 내 입에서 완전히 짜다 하는 이런 느낌이 나올 수 있도록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시작. 소금이 짠맛을 잃으며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말들이 상대방의 가슴 속에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아나운서들이 말하는 걸 들으면 신뢰감이 올까요? 발음이 정확하고 그리고 또박또박 끊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아나운서가 이야기하면 뭔가 신뢰감이 있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면 돼요. 정확한 발음. 한 번 더 할까요?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소금이 짠맛을 잃으며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 정말 짜다 이런 느낌이 들도록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 오자. 여러분은 시작. 여러분 세상의 소금입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며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중간에 다시 강조하는 게 요거잖아. 강조하는 부분을 좀 더 크게 해주라고 해.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시작. 소금이 짠맛을 잃으며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 과정을 마치고 나면은 뭔가 저분이 6개월 전에 작년 12월 달까지만 해도 이렇지는 않았는데 올 6월 달에 보니까 뭔가 달라졌는데 어떻게 달라졌느냐? 좀 품격 있게 달라졌다. 뭔가 자신감이 있어졌다. 뭔가 당당해졌다. 뭔가 다르다. 이런 느낌은 뭘로 주느냐? 여러분이 하는 말과 행동으로 그런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 자, 처음부터 연습. 자, 나를 위하여 시작. 나를 위하여 땀을 흘리고 이웃을 위하여 눈물을 좀 더 크게. 조국을 위하여 피를 잘했습니다. 여러분은 시작.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며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이 연습만 잘 되면은 여러분은 그냥 원고만 있으면은 연설을 잘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원고만 있으면 어떤 문장을 갖더라도 요렇게만 연습을 하면은 다 잘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응용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응용을. 하나 더 볼까요? 요거 말고 요건 제가 만든 내용이에요. 남이 누워 있을 때 나는 일어나고 시작. 남이 누워있을 때 나는 일어나 남이 일어나면 나는 걸어가고 남이 걸어가면 나는 달려나가는 정신으로 살아야만. 남이 걸어가면
남보다 먼저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나는 확실히 단언합니다. 이렇습니다. 남이 누워있을 때 나는 일어나고, 남이 일어나면 나는 걸어가고, 남이 걸어가면 나는 뛰어가고, 남이 뛰어가면 나는 날아가야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남보다 한 발 앞서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남과 똑같이 되어서는 내가 남보다 더 앞서 나갈 수 없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왜 세상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그것은 이미 제가 실미도라는 영화에서 실미도의 주인공에게 그 대사를 준 것이에요. 어떤 대사냐? 패배자의 비겁한 변명이다. 내가 먼저 앞서 나가야 되는 것이잖아. 먼저. 자, 나같이 남이 누워있을 때 시작! 남이 누워있을 때 나는 일어나고, 남이 일어나면 나는 걸어가고, 거기에 남이 걸어가면 나는 달려가는 정신으로 살아야만 남보다 먼저 성공할 수 있는 사람. 좀 더 크게 나는 확실히 가능합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에요. 전번 시간에 분명히 제가 강의하는 것을 여러분 유튜브에 탑재해서 단톡방에 올려놨는데 7명 봤더라고요. 7명. 누가 봤는지 그거 딱 나와요. 근데 여러분이 복습을 그렇게 안 하면서 내가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은 그 대단한 착각이에요. 복습을 해야지, 복습을. 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 그랬나요? 복습이라고 그랬죠. 복습. 여러분이 결석을 함으로 말미암아 결석한 분들을 위해서 복습을 하면은 기존에 결석 안 한 분들은 얼마나 지루하고 짜증날까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일부러 촬영하고 녹화하고 편집을 해서 단톡방에 올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상을 제대로 보지 않고 내가 연설을 잘해야 된다. 말을 잘해야 된다. 내가 당당해야 된다. 그건 잘못된 것이죠. 노력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가만히 누워서 저 위에서 감이 떨어질 때를 기다린다? 떨어지더라도 내 입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옆으로 떨어집니다. 노력하지 않은 사람에게 오는 결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같이 한 번 더. 남이 시작! 남이 누워있을 때 나는 일어나고, 남이 일어나면 나는 걸어가고, 남이 걸어가면 나는 달려나는 정신으로 살아야만 남보다 먼저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나는 확실히 가능합니다. 요거 가지고 그냥 회장 연설문은 딱 끝이에요. 연설을 길게 하는 분들의 특징이 뭔 줄 아시나요? 연설을 길게 하시는 분의 특징은 자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연설을 했는데 이 듣는 사람들이 나의 연설에 동의하지 않거나 감동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니까 자꾸 길게 하는 것이에요.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가운데로 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말 그대로 좌충우돌 정신 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길어지고 듣는 사람은 더 지루하고 말하는 사람은 더 초조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엉망이 되는 것이죠. 길게 한다고 잘하는 것이 아니고 짧고 임팩트 있게 요 정도만 해도 끝나는 것이에요. 저는 연설하면서 시로서 연설을 대체한 것이 굉장히 많아요. 시. 내가 좋아하는 시 하나쯤은 외워둬야 됩니다. 아무리 비가 내려도 가야 할 곳이 있는 새는 하늘을 날고 아무리 눈이 쌓여도 가야 할 곳이 있는 사슴은 산을 오르고 아무리 길이 멀어도 가야 할 곳이 있는 달팽이는 길을 떠나고 아무리 길이 막혀도 가야 할 곳이 있는 물고기는 거센 물줄기를 세차게 거슬러 오른다. 인생이라는 작은 배, 그대 가야 할 곳이 있다면 폭풍우가 휘몰아쳐도 저 거센 바다로 힘차게 항해하라.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아무리 멀고 힘들더라도 여러분과 함께라면 우리 부경대학교
라이온스 클럽 여러분과 함께라면 저는 그 어떤 고통과 어려움과 시련이 오더라도 여러분과 손잡고 그 길을 함께 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끝나는 것이에요. 연설. 이게 취임사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길게 한다고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짧고 간결하고 임팩트 있게. 이게 잘하는 것입니다. 근데 흔히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땡땡땡 총재님, 땡땡땡 1부 총재님, 땡땡땡 2부 총재님, 지역위원장, 지대위원장, 자매클럽 회장님, 요거 하다 보면은 벌써 한 3분은 가는 것이에요. 이거 하다 보면은. 누구나 다 하는 말이잖아. 많은 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싶지만은 그분들에 대한 말씀은 다른 분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그분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요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멋있게 하는 연습.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스피치 리더십을 배우는 것입니다. 한 번 더 하고 이제 넘어갑니다. 자, 남이 누워있을 때 시작! 남이 누워있을 때 나는 일어나고 남이 일어나면 나는 좀 더 강하게 남이 걸어가면 나는 달려나가는 정신으로 살아야만 남보다 먼저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나는 확실히 달려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소리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짝짝짝 이렇게 무게가 다르죠. 무게가 묵직하잖아요. 무게가 다르잖아. 박수 하나라도 제대로 치는 연습. 이게 리더가 조직원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기본이에요. 자,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이제 요거는 뭐냐면 부산 시내버스가 987대인데 제가 대표로 있는 우리 희망복지 영남 방송이 우수 사회적 기업으로 이번에 부산광역시 우수 사회적 기업이라서 989대의 시내버스 전체 무료로 광고를 내준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끝나서 1년 동안. 그래, 버스만 타면 이 광고를 봤다고 저한테 제보를 많이 해줬는데 사실은 제가 버스를 안 타봐서 나는 몰랐어요. 이렇게 1년 동안. 이분은 지금 이분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이분은 광도 한의원 원장님이에요. 강병영 원장님이라고 성공한 장애인으로서 성공한 분이에요. 장애를 딛고 한의과대학에 입학을 해서 우수하게 졸업해서 한의원을 운영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부산 장애인단체 총연합회 수석 부회장. 더 재밌는 것은 장애인 요트협회 회장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 요트가 아니고 세일링 요트. 즉 이제 엔진으로 가는 모터로 가는 요트가 아니고 세일링으로 도초로 가는 요트 있죠. 이 요트라는 것은 이 세일링 요트는 모든 것이 다 도초로 가기 때문에 이 줄 있죠, 줄. 이 밧줄을 가지고 움직여서 도체 방향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팔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하체가 약한 장애인들은 팔힘이 세요. 그래서 장애인 요트협회 회장님이라서 저하고 같이 한번 가자고 하는 바람에 사실 제가 모르고 갔어요. 근데 세일링 요트라서 저한테 요구사항이 엄청 많더라고. 오른쪽으로 와서 2조를 당겨주세요 하는데 힘들었지만은 좋았어요. 장애인들이 세일링 요트 하는 것이 그렇게 멋있고 재활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원하면은 세일링 요트 하러 한번 가면 됩니다. 그 대신 정말 팔힘이 필요하니까 근력을 딱 단련해서 이제 이렇게 제가 모델을 한번 해달라고 그랬더니 쾌히 해서 요건 제가 받는 게 아니고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과 함께 이렇게 높이를 맞춘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제가 무릎 꿇고 상패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요게.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제 청각 장애인을 위한 24시간 수화 자막 방송,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문화공연, 청소년 기자단 운영, 어르신 회고 동영상. 뭐냐면은 옛날에는 우리가 유언을 글로 썼잖아요. 영상 시대잖아요. 이 유언을 영상으로 만들어 드리는
사회공헌 사업, 대한민국 복지문화 대상 시상식 장애인들에게 장애 신문을 보급해 주는 것. 이게 우리 회사가 하는 사회공헌 사업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화양연화라는 뜻이에요. 자, 화양연화 시작. 화양연화.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이에요. 이 화양연화가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순간인데 이게 홍콩 영화 제목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내 인생에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화양연화는 언제인가 이걸 기억을 해두고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 화양연화의 시간을 여러분이 회고하거나 돌아보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항상 즐겁고 재미있고 보람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할까요? 화양연화 시작. 화양연화.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 이 시간은 여러분은 항상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을, 저를 따라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을 한자로 줄이면, 아까 정답 다 가르쳐 드렸습니다. 누군가요? 두 자로 줄이면, 세 자로 줄이면, 네 자로 줄이면, 다섯 자로 줄이면, 아까 정답 다 가르쳐 드렸는데 볼까요? 자, 한 자로 줄이면, 자, 여러분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한 자로 줄이면, 두 자로 줄이면, 세 자로 줄이면, 네 자로 줄이면, 다섯 자로 줄이면. 그래서 이 세상의 중심은 나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중심은 나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 그래서 이제 리더의 덕목이 이렇게 나타나지는 겁니다. 자, 리더의 덕목 시작. 리더의 덕목. 첫째, 공사를 구분해야 한다. 둘째, 경중을 따져야 한다. 셋째, 선후를 살펴야 한다. 넷째, 완급을 조정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이 리더가 이게 과연 공적인 일인가 아니면 사적인 일인가, 이게 구분이 안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항상. 그래서 이야기할 때 이게 사석에서는 사적으로는 내가 당연히 해줘야 되지만 공적인 구분으로 봤을 때는 해주기 어렵다. 과연 이게 공적인 일인가 사적인 일인가, 리더가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리더의 자격이나 아니면 리더십의 상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리더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리더. 리더십인데 이 리더십이라는 건 어디서 나온 이야기인가? 리더십. 이 쉽은 배를 이야기해. 배. 먼 바다에서 이 배를 끌고 나가는 선장의 능력, 이걸 리더십이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 선장의 판단 여하에 따라서 배가 안전하게 항구로 들어오느냐 아니면 난파되느냐 둘 중에 하나인데, 이 배를 안전하게 항구로 끌어오는 그 선장의 능력을 리더십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번에 2024년도를 이끌어 나갈 우리 회의 선장은 누구인가? 그런 말이 여기서 나온 것이에요. 리더십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리더의 기본은 공사. 과연 이게 공적인 일인가 사적인 일인가? 공사를 구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둘째는 경중. 이것이 과연 가볍게 처리해도 될 일인가 아니면 무겁게 처리해야 될 일인가.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말이 무엇이 중한디. 이 대사 들어봤죠? 무엇이 중한디. 응?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이게 우리가 중요하다는 말이 요 중자에 무거울 중자. 무엇이 중한디, 무엇이 중요한지 아니 무엇을 가볍게 처리해도 될 일인지 경중을 따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쓸데없는 곳에 내 힘과
내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정말 정작 중요한 일에 집중력이 투자. 그래서 나온 말이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이에요. 그 중자가 이 중자예요. 선택과 집중. 마음대로 내 힘과 정열과 내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중요한 일에 투자를 더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선후, 먼저 해야 될 일, 나중에 해도 될 일을 우리가 정확하게 살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나중에 해도 될 일을 먼저 하고 먼저 해야 될 일을 나중에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리더의 덕목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 완급을 조정해야 된다. 서둘러야 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천천히 해도 되는 것인지, 이게 따져보면 비슷한 말, 선후나 완급이 비슷한 말이면서도 미묘한 디테일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다 같이 리더의 덕목 시작. 리더의 덕목. 공사를 구분해야 한다. 경중을 따져야 한다. 선후를 살펴야 한다. 완급을 조정해야 한다. 자, 다 같이 리더의 덕목 크게 시작. 리더의 덕목. 공사를 구분해야 한다. 경중을 따져야 한다. 선을 살펴야 한다. 완급을 조정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더 여러분이 디테일하고 강조하기 위해서는 저번 시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가 필요하다? 숫자가 필요하다. 자, 저를 따르면 리더의 덕목. 첫째, 공사를 구분해야 한다. 둘째, 경중을 따져야 한다. 셋째, 선후를 살펴야 한다. 넷째, 완급을 조정해야 한다. 이렇게 숫자를 여기에 삽입함으로 말미암아 더 정확하게, 더 디테일하게, 더 귀 속에 쏙쏙 들어오는 것이에요. 다 같이 리더의 덕목 시작. 리더의 덕목. 첫째, 공사를 구분해야 한다. 둘째, 경중을 따져야 한다. 셋째, 선을 살펴야 한다. 넷째, 완급을 조정해야 한다. 여기에서 더 디테일하게 가기 위해서는 한 번 더 끊어줘야 돼. 공사를 구분해야 한다. 시작. 공사를 구분해야 한다. 경중을 따져야 한다. 선후를 살펴야 한다. 완급을 조정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더 디테일하게 가는 것이에요. 그 똑같은 문장을 가지고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설득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그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때와 장소와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의 복장, 여러분의 의관을 정지하는 것이 달라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중요한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말 그대로 딱 정장. 그래서 옛말에 의관을 정지한다. 옷 의자고 관은 모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옛날, 지금은 아니지만은 옛날엔 다 뭘 썼나요? 갓을 쓰거나 뭐 다 썼잖아. 두건을 쓰거나 뭐 다 쓰는 것이잖아. 의관을 정지한다. 옷과 요 관,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 뭐 사모관대 머리에 쓰는 거 남자들. 그래서 의관을 요 옷과 요 모자를 바르게 만들어야 한다. 의관을 정지한다. 그래서 내가 회사에 있더라도 누가 오시면은 이 옷을 벗고 있더라도 옷을 입잖아. 입고 인사하는 것이잖아. 그게 상대방에 대한 예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예식장에 갈 때 어떻게 옷 입고 가나요? 정장은 입고 가잖아요. 그게 예식장이에요. 예자가 그런 예자예요. 예를 만들어가는 장소, 이게 예식장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말 있죠. 장례식장. 거기도 갈 때 우리가 옷을, 뭐 요즘은 이제 뭐 바쁘고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지만은 원래 예의는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내 복장을 단정하게 해석하는 것이에요. 저도 평소에는 편하게 입고 다니다가 강의할 때는 제가 항상
양복에 넥타이를 메고 오는 것이잖아. 그건 왜냐하면 이 강의를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대한 예의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고 오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자, 한 번 더. 리더의 덕목 크게 시작! 리더의 덕목. 첫째, 모범사를 구현해야 한다. 둘째, 경중을 따라야 한다. 셋째, 선도를 살펴야 한다. 넷째, 왕도를 조정해야 한다. 훨씬 다르죠? 네. 자, 하나만 더 하고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자,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톨스토이의 대표작이 뭔가요? 소설. 전쟁과 평화잖아. 이제 기억나나요? 전쟁과 평화. 러시아의 유명한 대문호. 전쟁과 평화는 우리가 한 번씩 다 읽어봤잖아요. 안 읽어보셨나요? 미안해요. 자, 톨스토이가 본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자, 첫째. 자, 첫째.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 시작.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함께 있는 사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함께 있는 사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해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것. 좋은 일을 하는 것. 지금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런 노래도 있는 거잖아. 응? 없나 이런 노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바로 지금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 같이 톨스토이가 본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시작! 첫째, 둘째, 셋째, 이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는 것이에요. 물론 이게 그냥 극단적인 예지만은, 그래서 지금 내 곁에 누가 있는지,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도 소개하겠지만은 가을에 여러분이 가을이 되면은 여러분이 가을이 되었을 때 어떤 소득을 가질 수가 있는지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금 봄이 되어서 여러분이 씨앗을 뿌렸는데 어떤 씨앗을 뿌려서 가을에 무엇을 수확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시가 내게 가을이 오면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내게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게 가을이 오면. 여러분의 가을에 무엇을 수확하게 될지 여러분 판단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제 오늘 배운 거 복습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십 백천만의 법칙 크게 시작! 일십 백천만의 좀 더 크게. 하루에 한 가지 이상 좋은 일을 하고 하루에 10사람 이상 좀 더 크게. 하루에 100자 이상을 쓰고 하루에 1000자 이상을 좀 더 크게. 하루에 10,000보 이상을 걷는다면 나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잘했습니다. 자, 미인 대칭의 법칙 시작! 미인 대칭의 법칙. 미소주고 인사하고 대화하며 칭찬하며.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 높낮이 강조 3단계 점층 변화. 나를 위하여 시작! 나를 위하여 나를 보고 이웃을 위하여 눈물을 좀 더 크게. 조국을 위하여 피를 흘려. 자,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 좀 더 크게. 소금이 짠맛을 그렇습니다. 무엇으로 다시 짜낼 수 있겠습니까? 좋아요. 자, 그 다음. 자, 남이 누워있을 때 시작! 남이 누워있을 때 나는 일어나
좀 더 크게. 좀 더 크게. 남보다 나는 자, 다 같이 박수 한번 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인연의 시작은 무엇이라고요? 인연의 시작은 운명이지만 시작. 인연의 끝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만남은 우리의 인연, 우리의 만남은 운명으로 정해져 있지만 이 인연의 끝은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연의 끝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가 서로를 끌어주고 당겨주고 밀어주는 멋진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